안녕하세요. 스팀 학산 프로그램 슬기로운 집콕과학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과학실에서 실험을 진행하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과학실에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과 즐거운 실험을 하며 과학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놀아보자입니다. 기체의 물리적인 성질도 탐구해보고, 그리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보고 성질을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부분은 실험에 앞서서 기체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기체와 그 발견의 역사, 그리고 몇 가지 기체의 성질과 이용이 기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으로 준비했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배부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기체의 물리적인 성질을 탐구하는 것으로 압력이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물질로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그 물질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성질을 탐구해 보는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체와 그 발견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체란 무엇일까요? 기체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로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담는 그릇 전체에 확산되고 액체보다 훨씬 압축되기 쉬운 상태에 있는 물체를 기체라고 합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뭐가 있죠? 네, 고체와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지는 않지만 플라즈마라고 하는 상태, 이렇게 총 네 가지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세 가지 상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플라즈마가 무엇인지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기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았으니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죠. 오히려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식물이나 동물, 천문, 그리고 일기현상, 비가 오는지 뭐 맑은지 이런 일기현상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죠. 물론 기원전 47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인 엠페도클레스는 모든 만물은 물, 불, 흙, 공기 네 개의 원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공기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공기가 여러 종류의 기체 혼합물이라는 것은 최근에야 발견된 것으로 사람들이 기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662년에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체의 물리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 보일의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 보일의 법칙을 요약을 하면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기체의 부피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압력을 낮추면 기체의 부피는 커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요것을 이런 식으로 발견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2 모양의 유리관에 공기가 들어 있었겠죠. 여기에 수은을 집어넣습니다. 요만큼 넣었다가 수은을 같은 양만큼 더 넣어요. 그러면은 반 정도 줄어들죠. 그리고 그만큼 넣었던 수은을 한 번 더 집어넣었더니 3분의 1로 줄어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결함이 있어요. 뭘까요? 이 조건이 통제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기체는
압력뿐만 아니라 온도의 영향도 받죠. 그래서 약 5년 뒤인 1676년에 15년이죠. 1676년에 마리오트라고 하는 사람이 보일의 법칙을 완성을 합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예요. 프랑스의 과학자인 에든 마리오트가 1676년에 공기의 성질에 관한 논고라고 하는 책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만 기체의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밝혔죠.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요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오트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마리오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마리오트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공기는 여전히 기체는 공기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공기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56년에 이산화탄소의 기체를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공기와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체를 발견을 하는 거죠. 1727년에 스티븐 헤일즈가 유기물질을 태울 때 어떤 특정한 기체가 나오는데 이 기체는 특이하게도 알칼리 토류에 이게 고정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알칼리 토류는요 산화칼슘이라든지 석회, 산화스트론튬과 같은 물질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산화칼슘이죠. 산화칼슘은 물에 녹으면 수산화칼슘이라고 하는 수용액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탄산칼슘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석회수가 바로 이 수산화칼슘 수용액입니다. 여러분들 뭐 실험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석회수, 그러니까 수산화칼슘 수용액에 이산화탄소를 불어 넣으면 뿌연 가루물질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탄산칼슘인데 이산화탄소가 그 안에 녹아 들어가면서 그런 고체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셉 블랙은 이 이산화탄소가 1756년에 조셉 블랙은 이 이산화탄소가 다른 이런 알칼리 토류에 고정이 된다라고 해서 고정 공기라고 하는 개념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의 이름이 없었던 거죠. 그냥 고정 공기인데 그 공기 중에 알칼리 토류에다가 잘 고정이 되는 공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정 공기라고 하는 개념을 세우게 되었죠. 그러다가 1772년도에 질소 기체를 발견을 합니다. 다니엘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밀폐된 그릇 속에다가 촛불을 켜둬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촛불이 꺼지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시 인을 집어넣습니다. 인을 집어넣어서 더 이상 이제 물질이 타지 않는 공기를 만들어요. 그렇게 남은 기체 속에 그렇게 이제 유기물질을 태우면은 거기서 고정 공기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용액을 거쳐서 남는 특정한 기체만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체에 쥐를 넣어두면은 쥐가 마치 질식하듯이 죽어요. 그래서 그 기체의 이름을 질소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라고 하는 이름은요 질식시키는 기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2년 뒤인 1774년에 산소 기체가 발견이 됩니다. 스웨덴의 화학자 헬레는 산화수은이나 여러 질산염들을 가열해서 무색무취의 기체를 얻게 됩니다. 이 기체가 일반 공기보다 불을 더 잘 붙게 하는 성질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기체를 불공기, 파이어 에어라고 불렀는데 이 발견을 기술한 책의 원고가 출판사에 보냈는데 1777년까지 출판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프리스틀리보다 먼저 산소의 존재를 밝혔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억울하게도 이것을 증명해줄 공식 자료가 발표되지 못하는 바람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프리스틀리인데요. 이 프리스틀리 목사는 화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목사지만 화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양조장에 갔다가 포도주통 안에 생긴 발효 거품을 보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실험을 해서 소다수를 발명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프리스틀리 목사님이 1774년에 산화수은에
그 블록 렌즈로 빛을 모아서 쪼이면 거기서 어떤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이 기체에 쥐를 넣었더니 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 오래 살더라. 마치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기체와 같은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소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소 기체를 1774년도에 셸레가 먼저 발견을 하기는 했지만 1774년도에 프리스틀리가 먼저 논문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공식적으로는 프리스틀리가 먼저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 기체는요,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시대 때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금속과 강산을 섞으면 불이 잘 붙는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화학 원소인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일의 법칙에서 나왔던 그 로버트 보일이 파라켈수스의 실험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해봅니다. 파라켈수스가 했었던 그 실험을 다시 한번 했더니 정말 불이 붙는 거예요. 강산에 이제 뭐 금속하고 염산하고 결합을 시켰더니 거기서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그 기체는 불이 잘 붙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험으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을 봤던 앙리 캐번디시라고 하는 이 화학자가 수소를 독립된 원소로 보고 가연성 공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1781년도에 이 기체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체는 이 불을 붙이면 물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요. 물이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1702년 뒤에 1783년도에는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랑 같이 이 라부아제가 수소를 연소시킬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소를 태울 경우에는 물이 생성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름을 수소라고 이름을 붙여요. 수소. 이 숫자는 물 숫자죠. 그러니까 물을 만드는 원소가 된다라고 해서 수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1783년도예요. 아주 옛날 같지만 사실 과학의 역사 통틀어서 보면은 그렇게 오랜 역사는 아니죠. 그러다 1787년도에 기체의 물리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 샤를의 법칙을 발견을 합니다. 사실 이 개념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일정한 압력 밑에서 기체의 부피 변화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는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떠한 정확한 관계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샤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여러분, 그 절대 온도가 무엇인지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텐데, 온도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섭씨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섭씨죠. 뭐 28도씨, 오늘의 기온은 뭐 28도씨입니다. 뭐 31도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섭씨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이런 영미권에서 주로 화씨 온도를 써요. 섭씨는 도 C를 쓰지만 화씨는 도 F를 씁니다. 화씨 온도가 있고요. 절대 온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절대 온도는 대문자로 K라고 쓰고 켈빈이라고 씁니다.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 절대 온도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1787년도에 샤를이 발견한 법칙을 정확하게 수식으로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게이 루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802년도에 샤를의 법칙이 공식을 제시를 합니다. 약간 좀 어렵기는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샤를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런데 이 게이 루이삭은 이 샤를이 미처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논문들을 쭉 검토를 하면서 절대 온도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0도씨일 때 부피에 대해서 비례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좀 더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체와 그 발견의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를 더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